자, 봅시다. 확실히 수준이 되게 높네요. 몇몇 친구들은 제가 뭐 거의 알려드릴 게 없을 정도로 잘하시는데, 그래도 제가 처음 하신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디테일만 잡아드릴게요. 자, 디테일만 잡아드릴게요. 저는 사실 수학 문제 풀면서 막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고 공식도 외워야 되고 그렇잖아. 근데 나는 그런 공식들을 영어 단어 외우듯이 별로 외우는 걸 좋아하지 않아. 예를 들어 여러분 근해 공식 외웁니까? 근해 공식 어떻게 되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는 그렇게 외우는 걸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수학적 용어나 단어나 공식들은 한글로 풀어서 설명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이 한글로 설명할 줄 안다는 건 이해를 했다는 뜻이고, 이해를 하면 안 외워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그럼 먼저 우리 여기부터 봅시다. A의 제곱근을 구하라. 이게 지금 이 단원의 가장 큰 핵심 주제인데, A의 제곱근이라는 게 뭘 뜻하는 건지 한글로 설명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A의 제곱근이 뭐죠? 우진아? A의 제곱근이 뭐죠? 응?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정답 맞고요. 기훈아, A의 제곱근이 뭐죠? 네, 완벽합니다. 제가 사실 저 대답을 지금 내가 해주려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제곱하여 A가 되는 수를 뜻해요. 저는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적어줄게요. 제곱한다는 뜻이 두 번 곱하여 A가 되는 수를 뜻하는 겁니다. 똑같은 걸 두 번 곱하셔서 A가 될 때 우리가 그 숫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A의 제곱근이라고 불러. 식으로도 한번 적어볼까요? 만약에 내가 X라는 애가 있다고 치자. 그럼 X를 두 번 곱하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A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X 곱하기 X를 하면 뭐가 돼야 돼? A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적는 거고, 다른 말로 좀 더 간단히 적으면 X제곱은 A,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제 연습 조금만 할게요. 이제 연습해 볼게요. 그러면 4의 제곱근이라고 하면 이거 한글로 풀어서 적으면 아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두 번 곱하여 뭐가 되는 수? 4가 되는 수.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건 너무 쉬우니까 생각할 수 있죠. 똑같은 거 두 번 곱해서 4 되는 숫자 뭐 있는데? 2도 있고 하나 더 있어요. 누구? 마이너스 2도 또 두 번 곱하면 4가 되지요. 이런 식으로 제곱근들을 찾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근데 한 번만 더 해볼까? 그러면 9의 제곱근 구하세요 하면 뭐 돼요? 똑같은 거 두 번 곱해서 9 되는 거 뭐 있어요? 3이랑 마이너스 3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겠죠? 여기까지는 대답하기가 쉬워. 근데 이제 대답하기 껄끄러워지는 게 한 요 정도부터라고. 5의 제곱근. 왜냐면 두 번 곱해서 5 되는 수는 뭔가 이걸 숫자 몇이지? 대략 몇이지? 말하기가 되게 꺼림칙하거든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기호를 만들어 놓은 거죠. 뭐라고? 루트라고 하는 기호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걸 앞으로 루트 5라고 적어요. 근데 내가 다른 숫자 가지고 많이 계산을 해봤더니 지금까지는 제곱근 구하면 항상 몇 개씩 나왔어? 2개씩 나왔어. 그럼 얘도 뭔가 2개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플러스 루트 5고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5라고 적습니다. 혹시 얘네들의 각각의 명칭 알아요? 명칭? 이걸 우리가 5의 땡땡 제곱근이라고 해요. 5의 무슨 제곱근? 플러스잖아. 5의 무슨 제곱근? 5의 양의 제곱근이라고 부르고요. 요 마이너스 루트 5를 5의 무슨 제곱근? 음의 제곱근이라고 불러요. 음의 제곱근. 까지 괜찮을까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여러분이 요 정도 느낌을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요거 시험 문제에 정말 자주 나오는 거거든. 7의 제곱근과 제곱근 7이요. 이 두 개 차이를 구별하는 문제는 정말 많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 문제에서도 55번 보시면 돼요. 55번 같은 경우에서 그런 걸 묻고 있는 건데, 일단 칠판을 먼저 보세요. 7의 제곱근과 제곱근 7은 뭐가 다를까요? 7의 제곱근은 뭔 말이야? 요거 한글로 한번 읽어줘. 저기서 방금 배웠잖아. 이게 뭔 말이라고? 몇 번 곱해서? 몇 번 곱해서? 몇 번 곱해서? 두 번 곱해서 몇 되는 수? 7 되는 수. 두 번 곱해서 7 되는 수. 우리가 적어보면 뭐랑 있어요? 두 번 곱해서 7 되는 수는 루트 7이랑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두 개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얘 봐봐요. 얘 제곱근 7을 보세요. 제곱근 7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제곱근을 미국인들이, 그러니까 저기 미국 사는 애들이 영어로 읽으면 뭐라고 읽을 것 같아? 걔네가 막 수업할 때 막 제곱근, 막 이렇게 읽진 않을 거 아니야. 걔네는 막 영어로 얘기할 거 아니야. 제곱근을 영어로 뭐라고 읽을 것 같아요? 자주 쓰는 단어일 텐데. 제가 10초 전에도 여러 번 한 것 같은데. 제곱근 영어로 뭐라고 읽어요? 맞아요. 루트라고 읽어요. 그럼 걔네 영어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루트 7인 거죠? 이거 제곱근 루트로 읽어주면 영어로 하면 뭐라 그래? 애들이 자꾸 루트 7이라 그래. 루트 7인 거죠? 해서 얘는 그냥 루트 7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얘네 둘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얘는 제곱해서 7 되는 걸 모두 구해주세요니까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을 다 적으셔야 되는 거고, 얘는 그냥 제곱근 7이면 그냥 루트 7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해서 얘는 양의 제곱근만이다. 두 개가 차이가 있다. 요 정도로만 해주시면 되고, 앞으로 기억해. 조금 있다가 바로 다시 할 거지만 루트 A라고 쓰면 얘는 양의 제곱근이야, 음의 제곱근이야? 양의 제곱근이야. 음의 제곱근은 전부 다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어. 음의 제곱근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 루트 A라고 쓰면 무조건 양수여야 해요. 무조건 양수여야 해요. 조금 있다 바로 제가 조금 있다 할 얘기랑 밀접하게 연관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루트 붙은 건 무조건 양수야. 여기까지 괜찮니? 넘어갈게. 제가 방금 여러분들한테 대부분 무슨 질문을 하고 다녔냐면 제가 몇 번을 물어보고 다녔냐면 91번을 여러분들한테 정말 많이 물어봤을 거예요. 자, 91번을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구분해서 봅시다. 요거를 여러분 읽어보라 그러면 제곱 루트 A라고 읽을 거예요. 대부분. 근데 어떤 친구가 요거를 완전 한글로 제곱근 A라고 읽었다고 치자. 근데 여러분 해석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제곱근이라는 게 뭐냐면 한글로 풀어서 길게 적으면 두 번 곱하여라고 생각하세요. 두 번 곱하여 몇 되는 수? A가 되는 수란 뜻이거든요. 두 번 곱해서 A 되는 수. 그럼 얘를 진짜로 이렇게 두 번 곱해버리면 뭐가 돼야 돼요? 아니 지금 한글로 그랬잖아. 이 숫자 요 안에 들어있는 것 자체가 두 번 곱하면 A 됩니다 이런 뜻이거든. 근데 걔를 진짜로 두 번 곱했어. 그럼 뭐 돼야 돼? A가 돼야겠죠? 네, 두 번 곱하면 A 되는 수니까 진짜로 두 번 곱하면 A 되시는 거예요. 설령 그 A가 음수일지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음수를 물어보지는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걸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요거는 우리 수학 공통수학 들어가가지고 복소수 단원에서 배우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올해 묻지는 않을 건데
자, 요거를 느낌적으로 바라보면 이런 느낌이라고. 두 번 곱해서 몇 되는 수?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걔를 진짜로 두 번 곱해버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는 거지. 마치 뭐라 그래야 되지?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내가 평소에 말하고 다니기를, 야, 나 진짜 여자친구 생기면 저기 선영공원 앞에 가가지고 춤춘다. 비키니 입고 춤춘다. 내가 맨날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녔어. 근데 진짜로 여자친구 생기면 뭐 해야 돼? 지켜야 돼, 말을. 그러니까 그런 거야. 맨날 얘가 하는 말이, 야, 나 두 번 곱하면 마이너스 3 될 거야. 맨날 말하고 다니는 거야. 그럼 진짜로 두 번 곱하면 뭐 돼야 돼? 마이너스 3 돼야 돼. 평소 하던 말 지켜야 돼. 해서 얘는 마이너스 3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해서 얘는 A가 음수든 양수든 상관없이 안에 있는 수가 그대로 얘는 되셔야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가 좀 특이하고 얘가 문제로서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루트 안에 제곱이 있는 문제 보세요. 자, 루트가 이렇게 있고요. 루트 안에 제곱이 이렇게 들어있는 문제. 일단 뭐야? 표기의 차이를 아시겠나요? 루트 바깥쪽에 있다, 루트 안쪽에 있다 정도는 아시겠어요?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느껴요. 루트랑 제곱이 만나면 서로 없어지는구나 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많이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적는 학생들이 좀 많아요. 근데 우리 디테일을 좀 챙겨볼게. 내가 루트 붙은 숫자는 무조건 뭐라 그랬어? 무조건 양수라 그랬어. 근데 그럼 이제 등으로 봐봐. 왼쪽은 무조건 양수잖아. 근데 내가 A가 하필 마이너스 3이었던 거임. 그럼 여기 있는 A는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은 음수잖아. 그럼 양수랑 음수랑 같아질 수 있어? 같아질 수가 없다고. 해서 얘를 양수로 바꿔 적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바꿔 적으셔야 되는데, 양수로? 얘를 어떻게 양수로 바꿔 적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기는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음수에 마이너스 붙이면 양수 되는 거겠지. 요렇게 아마 선생님들이 알려주신 것 같아. 근데 저는 방법이 조금 다르거든요. 여러분 거기 필기해 두세요. 지금 그 91번 있는 그 문제 유형 맨 위에다가 이렇게 필기해 두세요. 요것만 적으시면 돼요. 앞으로 여러분 루트 안에 들어있는 제곱기호 있죠? 루트 안에 들어있는 제곱기호는 무조건 전부 다 뭘로 바꿀 거냐면 절대값으로 바꿀 겁니다. 제가 방금 한글로 얘기했던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얘는 무조건 양수기 때문에 얘도 양수로 바꿔 적어야 돼야, 음수를 양수로 바꿔 적는 기호가 절대값이잖아. 해서 하는 역할이 완벽히 똑같습니다. 해서 루트 안에 들어있는 제곱 빨간 게 이렇게 절대값으로 바뀌고 요 안에 있는 건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실 절대값의 영역입니다. 우리 절대값 연습 조금만 해볼게요. 3에다가 절대값 씌우면 뭐 돼? 3. 마이너스 1에다가 절대값 씌우면 어떻게 돼? 1. 4에다가 절대값 씌우면 어떻게 돼? 4. 마이너스 5에다가 절대값 씌우면 어떻게 돼? 5. 이렇게 되죠? 우리가 지금 4번 연습해봤거든? 여기서 우리 느낌만 가져오시면 돼요. 봐봐. 내가 양수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무슨 일이 벌어져? 3에다가 절대값 씌우면 3. 3은 3. 그대로인데? 양수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그대로죠? 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애가 만약에 양수가 들어있다면 이때는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절대값을 벗길 때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근데 이때 보세요. 절대값 안에 양수 들어있어요? 음수 들어있어요? 음수 들어있죠? 음수의 절대값 씌우면 어떻게 돼? 양수로 바꿔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위험한 게 뭐냐면, 여기서 음수의 절대값 씌우면 어떻게 돼? 라고 했을 때 애들이 머릿속에 양수로 바꿔요 하는데, 여러분 이게 문자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걸 양수로 바꾼다는 개념이 좀 많이 어려우세요. 해서 그때는 부호를 반대로 적어요 라고 기억하시는 게 저는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절대값 안에가 양수일 때는 그대로 적으시면 되고, 절대값 안에가 음수일 때는 반대로 적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시면 문제 풀기가 아주 수월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랑 약속 한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약속을 하실 거냐? 내가 니네 이제 잘한다. 오케이, 니네는 앞으로 안 해도 되겠다 할 때까지 모든 루트 안의 제곱 문제는 싹 다 절대값으로 바꿔서 적어오세요. 싹 다 바꿔서 적어오세요. 저 그런 거 안 하고도 풀 줄 아는데요? 알겠고 적어오세요. 요거는 제가 조금 시키겠습니다. 지금 몇몇 학생들은 이거 안 해도 충분히 잘하겠는데 싶은 학생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은 빨리 해제한다고 치고 여러분들은 바꿔서 적어오세요. 90번 한번 문제 볼까요? 90번 문제 보시면 거기 루트 안의 제곱이 굉장히 여러 번 보여요. 준서야 몇 번 보여? 루트 안의 제곱 3번 보이죠? 그럼 절대값으로 3번 바꿔서 적는 겁니다. 자, 90번 문제 볼게요. 절대값으로 3번 바꿔서 적을게요. 첫 번째 거 절대값으로 바꾸고 안에 마이너스 a라고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자, 빼기 두 번째 것도 절대값으로 바꾸고 안에 거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2a. 세 번째 것도 절대값으로 바꾸고 안에 그대로 적어주세요. 5b. 총 3단계로 문제 풀게요. 절대값 기호로 바꾸는 게 1단계. 자, 두 번째. 절대값 안에다가 부호를 적어줄게요. 절대값 안에다가 부호를 적어줄게. 준비됐어? 문제 봐봐. A가 양수래, 음수래? A는 양수래, B는 양수래, 음수래? B는 음수래. 자,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봐봐. A가 양수죠. 그럼 양수에 마이너스 붙인 건 양수야, 음수야? 음수겠죠? 그래서 요 밑에다가 조그맣게 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음수다. 다시 A가 양수래, 음수래? 양수랬어. 그럼 양수에 2 곱한 건 양수야, 음수야? 양수겠죠? 밑에다가 조그맣게 양이라고 적어두세요. 세 번째, B는 양수랬어, 음수랬어? 음수랬어. 음수에다가 5 곱하면 양수야, 음수야? 음수겠죠? 이라고 적어두세요. 자, 이러면 2단계 끝입니다. 마지막 3단계예요. 이제 꺼내기만 하시면 되거든요. 승모야, 음수에다가 절대값을 씌우잖아. 음수에 절대값을 씌우면 부호가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반대로 적으시면 돼요. 마이너스 a의 부호를 반대로 플러스 a라고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진아, 양수야. 자, 양수의 절대값을 씌우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해서 2a를 그대로 2a라고 적으시면 돼요. 다만 앞에 적혀있는 마이너스를 그대로 적어줄 뿐인 겁니다. 얘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은서야, 5b는 음수라고 적혀있죠? 음수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부호가 바뀌어야 되죠? 해서 얘를 반대로 마이너스 5b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계산을 해보셨을 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b 이렇게 되겠죠? 해서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거든요. 이 문제 유형이 얼마나 중요하면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번까지 거의 10개가량을 할애해서 계속 시키고 있거든요. 이 문제가 엄청 중요하기에. 해서 우리도 연습을 좀 많이 할 겁니다. 91번 볼게요. (91번도) 봐봐. 91번 지금 맞은 사람 한 반, 틀린 사람 한 반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자, 91번은 내가 이거 문제 설명해주면 어떤 애들, 이런 애들이 있어. 그러면 루트 안에 거기 제곱 보이는데요. 그럼 절대값으로 바꾸시고 안에다가 4a라고 적나요? 라고 하는 애들이 조금 있어. 이런 친구들은 지금 계산이 양익축해서 그런데 연습을 좀 하시면 되지. 자, 여기부터. 누가 나 불렀어요? 안 불렀어? 여러분, 4a 제곱이라는 건 사실 괄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면 누구의 전체 제곱이야? 2a의 전체 제곱이죠? 해서 이렇게 적으실 수 있고, 그럼 옆에 있는 거는 더하기 루트 a 제곱이죠? 그 다음은 더 빼기 루트, 요거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세 번째 거. 여러분 혹시 지수법칙이라고 아세요? a의 제곱 곱하기 b의 제곱이라고 적혀 있으면
제곱을 묶어서 AB의 전체 제곱이라고 적을 수 있는 거 알아요? 그럼 거기 마이너스 7의 제곱 A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7A의 전체 제곱 이렇게 적으실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모양 한번 바꿔 놓고 자, 그 다음 절대값으로 바꿀게요. 자, 이거 절대값으로 바꾸면 절대값 2A 더하기 절대값 A 그리고 빼기 절대값 마이너스 7A 이렇게 되시겠네요. (1단계) 했어요. 이제 (2단계) 갑시다. 안에 양수인지 음수인지 적을게요. 문제 봐봐요. A가 음수라 그랬죠? 누구 시키지? A가 음수야. 2A는 양수 음수? 음수. 다이나? A가 음수야. A는 음수. 리아나? A가 음수야. 음수에다가 마이너스 7을 곱하면? 그렇지. 는 이렇게 바꾸시고 마지막 3단계 이제 꺼내시면 됩니다. 꺼내볼까요? 자, 음수에다가 여기 음수라고 적혀있죠? 음수에 절대값 붙이면 뭐가 바뀌어? 아니면 그대로야? 바뀐다고 해서 얘를 바꿔 적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2a로. 얘도 음수에다가 절대값을 씌웠으면 반대로 마이너스 a로 바꿔 적으시면 되고요. 마지막 양수에다가 절대값 씌웠으면 그대로 마이너스 7a 적으면 돼. 근데 이 앞에 지금 마이너스가 하나 또 있을 뿐인 거죠. 해서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a 플러스 7a니까 계산하면 몇 됩니까? 계산하면 4a 이렇게 되시겠죠. 뒤쪽으로 넘어가도 사실 방법 자체는 비슷합니다. 학생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봤던 게 98번, 99번 쪽을 좀 많이 물어봤던 것 같은데 98번 한번 볼까요? 98번? 원리 자체는 다 똑같아요. 98번이나 몇 번이나. 98번 볼게요. 거기 루트 안에 제곱 보여? 다 바꿔 절대값으로. 절대값으로 바꾸면 a-b, b-c, c-a 이렇게 되죠. 근데 거기 문제 첫 번째 줄에 보면 이렇게 적힌 거 보이죠?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런 거 보면 마음속으로 숫자 하나만 고르시면 돼요. 점점 작아져야 돼. 몇으로 할까? 몇으로 할까? 김리현 씨 일어나서 저기 일어서서 하세요. 저기 그렇게 나가면 필기는 어떻게 하고 수업은 어떻게 들을 거죠? 네, 저기 교탁 써서 10분만 서 있다 들어와요. 자, 숫자가 점점점 작아져야 되지? 그럼 A, B, C 순서가 3, 2, 1 정도 잡아주면 안 될까? 아, 3, 2, 1 정도 잡아주면 안 될까? 오케이, 돼요. 그럼 봐봐. 3에서 2 뺀 거죠. 양수, 음수. 양수네. 이런 식으로 계속 해나가면 됩니다. 2에서 1 뺀 거죠? 아, 양수네. 그럼 1에서 3 뺀 거죠? 아, 얘는 음수네. 이런 식으로 부호 적고 계속 진행하시면 돼요. 양수면 어떻게 적으라고? 그대로 적으라고. 여기도 양수면 어떻게 적으라고? 그대로 적으라고. 여기가 음수면 어떻게 적으라고? 반대로 적으라고. 얘만 음수여서 마이너스 C로 바꿨고 마이너스 A를 플러스 A로 바꿨어요. 그러면 지들끼리 사라지는 게 있죠? 얘네 둘이 사라지죠? 사라지고 남는 건 2A 마이너스 2C 이 정도 남는 거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야. 잠깐만 얘가 왜 이렇게 바뀌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 이제는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의 대답을 하시면 돼요. 얘가 왜 마이너스 A로 바꿔 적어요? 얘를 왜 이렇게 적어요? 하면 둘 중에 하나의 대답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얘는 양수라고 음수라고? 양수라고 해서 얘를 양수로 적으려 하다 보니까 음수인 A 앞에 마이너스를 하나 더 붙여줘요 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두 번째, 얘는 절대값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값을 씌우면 부호가 바뀝니다 라고 대답하셔도 돼요. 둘 중에 하나만 하셔도 서술형 적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돼요. 혹시 90번부터 100번 사이에서 이 외에 다른 거 질문 있니? 다른 문제 한번 풀어볼까? 딴 거? 없어요? 90번에서 100번 사이에 없어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마지막 유형인데 오늘 배우는 101번 유형. 오늘 배우는 거 절대값 바꾸는 거 저거 하나랑 101번 유형이랑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루트 300x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 이거 소인수분해 해보면 사실 나는 소인수분해를 끝까지 하는 편은 아니고 약간 이렇게 세미로만 하는 편이야. 여기 100은요 앞으로 탈출할 수 있죠. 100이 앞으로 탈출할 때 몇으로 바뀌어요? 숫자가 작아져서 10으로 바뀌어요. 그럼 지금 루트 안에는 이렇게 3x만 남아있는 거 보입니까? 근데 얘가 자연수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문제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10도 자연수지만 누가 자연수가 돼야 되냐면 여기 있는 얘가 자연수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에서 자연수가 되거든. 그럼 제가 문제를 한 번만 다시 적어 볼게요. 루트 3x가 자연수가 돼야 된대. 그럼 여러분 이게 자연수가 되시려면 루트 안에 들어있는 3x는 뭐가 돼야 돼요? 아니요. 루트 안에 들어있는 3x는 뭐가 돼야 돼요? 얘는 제곱수가 되셔야 돼요. 그죠? 그럼 물어보자. 여러분의 취향을. 여러분들은 제곱수를 뭐라고 생각해? 제곱수가 뭐야? 제곱수가 뭐야? 니네 진짜 잘한다. 근데 대답을 안 해줄 뿐인 거구나. 맞습니다. 제곱수는 사실 제곱한 수란 뜻이긴 한데 지금 지유처럼 이해하고 있으면 문제 풀기가 상당히 좋은 겁니다. 지수가 뭐인 거? 짝수인 걸 제곱수라 그래요. 지수가 짝수인 거. 예를 들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6 제곱수입니까? 제곱수입니다. 근데 얘는 우리 소인수분해로 바꿔보면 2의 4제곱 지수가 짝수지요? 해서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럼 얘가 지수가 짝수여야 돼. 근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 뭐가 문제야? 3x는 3 곱하기 x인 거잖아. 얘들아 3은요 3의 1제곱 지수가 홀수거든요. 그럼 얘는 지금 현재 제곱수가 안 돼야 되는 애죠. 근데 왜 제곱수가 될 수 있어요? x가 챙겨주기 때문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 오늘 학교에서 뭐 수행평가를 하는데 준비물이 이거 뭐 똑같은 걸 2개를 가져오래. 근데 옆에 짝꿍이 하나만 가져온 거야. 근데 네가 걔 짝꿍한테 이렇게 몰래 자 여기 하나 더 하고 이렇게 챙겨주는 느낌이라는 거지. 해서 x라는 애가 여기 있는 3한테 야 너 지수 홀수네? 야 하나 더 가져가 라고 챙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x라는 애가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x는 3을 기본적으로 한 개 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얘한테 3 전달 하나 해주지. 그 외에 다른 것들은 그 외에 다른 네모들은 가지고 있어야 돼? 안 가지고 있어야 돼? 가지고 있어도 돼. 다만 가지고 있으려면 전부 다 몇 개씩? 짝수개로 2개씩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참고로 요 네모 안에는 뭘 넣어주시면 되냐면 자연수 넣어주시면 되거든. 그래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연수 1 넣으면 이거 몇 되죠? 자연수 1 넣으면 3 되죠? 자연수 2 넣으면 몇 되죠? 자연수 2 넣으면 10이 되죠? 자연수 3 넣으면 몇 되죠?
27 되죠? 자연수 4 넣으면 몇 되죠? 4, 4, 16. 16 곱하기 3. 48. 요렇게 숫자가 진행돼 나가는 겁니다. X에 이런 걸 넣으셔야 돼요. 근데 문제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가장 작은 두 자리 자연수라 그랬거든, X가. 그럼 이 중에 두 자리 숫자 중에 제일 작은 거 누구예요? 12를 답으로 적으실게요. 이런 느낌으로 좀 오늘 수업을 풀어나갈 것 같아요. 나머지도 다 이런 식으로 할 거고 생각보다 되게 잘 하셔서 빨리 끝나겠는데 아 맞네. 우리 빨리 끝나면 지난 시간에 복소수 다 못한 거 그거 해야 돼요. 12쪽으로 오실래요? (12, 13쪽에) 질문 있습니까? 12, 13쪽에 질문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55번 잠깐만 볼게요. 55번에 보기 1번 문제 한번 보실래요? 55번에 보기 1번. 나 이거 루트 16의 제곱근 구해라 그러면 가장 많이 보는 오답이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4를 제일 많이 오답으로 보거든요. 요거 참고로 답이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플러스 마이너스 4를 적는 애가 모르는 애라고 생각하진 않아. 마음이 좀 급한 애야. 걔는 약간 좀 성향이 좀 조급한 애야. 걔는 그냥 16을 보자마자 16 되는 거 16 되는 거 뭐 있지? 아 4 해서 바로 4 적는 애야. 근데 여러분 침착하게 좀 푸시면 조금 더 쉽습니다. 천천히 푸세요. 루트 16이라는 숫자 이거 아직 한글 보지마. 루트 16이 몇이야? 루트 16 4지? 그럼 이걸 천천히 한 번만 다시 적어볼래? 그럼 4의 제곱근이거든. 그리고 우리 한글로도 한번 얘기해보자. 4의 제곱근이 뭔 말이야? 2번 곱하여 4가 되는 숫자. 뭐 있니?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하셔야 돼. 아시겠죠? 여러분 앞으로 이런 문제 풀 일 정말 많아요. 바로 옆에서도 봤는데 58번 문제 보세요. 루트 81에 음의 제곱근을 구하래요. 정말 많이 적는 오답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이런 분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마이너스 9 적거든요. 마음이 급하셔서 그래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자, 봐봐. 루트 81 얘만 봐. 한 숫자만. 이거 몇이니? 9죠? 그럼 이거 다시 적으면 9의 음의 제곱근이거든. 한글로 다시 읽어볼게요. 몇 번 곱해서? 2번 곱해서 9 되는 수 중에 음수 해서 마이너스 3 이렇게 적으셔야 맞습니다. A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세요. 12, 13에 질문 없습니까? 넘어갈게요. 14, 15에 질문 없습니까? 65번, 65번 잠깐 볼게요. (65번) 문제 보면 여러분들이 활용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조금만 문제가 복잡해 보이면 생각을 약간 멈추려고 하는지 라는 생각이 들어. 지금까지 나한테 65번 질문한 친구가 엄청 많았거든. 한글 문제를 잘 읽어볼게요. 봐봐. 한 변의 길이가 2랑 6cm인 정사각형 모양의 색종이가 2개 있대. 그게 내가 봤을 땐 이 2개 얘기하는 거거든. 이거 한 변의 길이가 몇? 2라고 적혀있어. 2. 얘 한 변의 길이가 몇? 6이라고 적혀있어. 그러면 대단히 어려운 질문 할 거야, 민준아.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야. 이거 정사각형이거든. 넓이 몇? 오, 잘했어. 36. 얘 넓이 몇? 4.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근데 지금 거기 문제를 읽어봤더니 한글도 읽어야 돼. 오려서 붙여서 새로운 정사각형을 만드는 거거든. 얘를 잘 이렇게 가위로 잘라가지고 두 개를 합쳐. 두 개를 합쳐면 좀 더 큰 정사각형이 되겠죠? 그럼 질문이야. 얘는 넓이가 몇일 것 같아? 얘는 넓이가 40이죠? 근데 이게 정사각형이라며. 한 변의 길이는? 근데 그거 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논리적으로 여러분이 모를 만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자, 또 14, 15에 또 있습니까? 넘어갈게요. 16, 17. 16, 17에 질문 있습니까? 89번 보세요. 오늘 숙제 안 해오신 분들은 남아서 하고 가실래요? 그러고 싶다고? 나는 그렇게 시키기 싫은데 승모야, 숙제를 해오면 안 될까? 숙제를 해오면 안 될까? 솔직히 말해서 나는 학생들 숙제를 그렇게 빡세게 검사하는 편은 아니야. 오히려 대단히 검사를 잘 안 하는 편이야. 개인적인 제 성향은 그래요. 내가 학생들한테 쏟을 수 있는 에너지와 정성과 총량이 요만큼 있다고 쳤을 때 나는 그걸 숙제 안 해온 애한테 숙제하자, 오늘은 숙제했니? 검사하고 막 숙제 남겨서 하고 내가 신경 쓰고 하기 싫어. 나는 내 에너지를 공부 열심히 하는 애한테 조금 더 뭐 모르는 거 알려주고 난 이러고 싶지, 숙제 안 해오는 애는 솔직히 별로 정이 가진 않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제가 그렇게 숙제 막 닥달하는 편은 아닙니다. 안 해왔니? 그러니? 그럴 정도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내가 첫 시간에 혹시 그런 말 했나? 나 남겨서 시키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남겨서 시키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예를 들어 니네 남겨서 저기 자습실에 넣어봤자 니네가 핸드폰하고 놀지, 제가 확인도 안 되고 남아서 딴 생각 하루 종일 막 남겨서 숙제하고 가라 그러면 딴 생각만 1시간 하다가 가는 애 있거든요. 해서 그게 뭔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해요. 그냥 벌 주는 것밖에 아니지 않나 해서. 다만 저는 제가 숙제 검사하는 이유는 그런 건 좀 궁금합니다. 이 학생이 공부를 되게 잘하는 학생이야. 숙제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야. 근데 얘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풀어왔는지는 좀 궁금해요. 얘는 문제를 어떻게 푸는 타입이지? 얘는 이런 거 어떻게 하는 걸 좋아하지? 해서 제가 보통 그런 거 구경하려고 숙제 검사를 하지 잘 하는 편은 아니다. 89번 봐봐. 오늘 하는 거 중에 이게 제일 어려운 거야. 내가 루트 안의 제곱은 절대값으로 바꾸랬지. 그럼 이거 절대값으로 바꿔서 적으면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야. 근데 이 문제가 다른 문제들이랑 뭐가 다른지 알아? 다른 문제들은 보통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몇과 몇 사이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시작해. 그래서 여러분이 요 밑에다가 아까 저런 문제처럼 이건 음수예요, 아니면 이건 양수예요, 이런 식으로 적고 시작할 수가 있어.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런 말이 안 적혀 있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고, 여러분이 고등학교 가면 이런 걸 정말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럼 우리 뭐 해야 돼? 음수인지 양수인지 안 알려주면 뭐 해야 돼? 하나씩 따져보셔야 돼요. 저는 보통 학생들한테 뭐라고 설명하냐면 마피아 게임 한다고 설명하거든요. 봐봐, 우리가 이렇게 10명이 모여서 마피아 게임을 해. 그럼 처음에 자, 사회자가 자, 아침이 밝았습니다, 모두 일어나세요 하면 처음에 우리는 누가 마피아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잖아. 그러고 나서 이제 대화를 우리가 시작할 텐데, 여러분들은 마피아 그렇게 안 해요? 저는 마피아 게임 시작하면 가정을 하거든요.
아, 나는 얘가 마피아라고 생각해. 그 다음에 그걸 가정한 채로 얘가 말하는 걸 잘 보는 거야. 근데 시연이가 자꾸 민준이를 막 변호하네? 아, 민준이는 절대 마피아 아니야. 막 네가 할 거야. 그러면 혼자 계속 여기서 추리를 이어나가는 거지. 얘가 마피아니까 얘를 변호하겠지? 그럼 얘도 마피아겠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머릿속에서 동시에 이런 생각도 해. 아, 근데 얘가 아닐 수도 있잖아. 아니면, 아, 나는 얘가 마피아라고 생각해. 근데 얘가 막 얘를 변호하네? 막 이런 걸 저는 동시에 굴린단 말이죠. 그럼 봐봐. 얘가 마피아일 수도 있고 마피아 아닐 수도 있지. 그런 걸 가정하듯이 그럼 얘가 양수일 수도 있고 양수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여러분이 따로따로 가정하셔야 돼요. 자, 해볼까요? 1번. 2a-1이 양수라고 칩시다. 근데 우리 이렇게 2a-1이 양수다 쓰는 건 되게 사실 촌스러운 표현이거든요. 저희 이제 수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식으로 써주면 조금 더 까칠하거든. 요게 양수다라는 말이 0보다 크다는 뜻이죠. 2a-1. 두 번째, 아니면 2a-1이 양수가 아니라면 뭐일 수도 있어? 음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음수면 0보다 작겠죠. 이런 가정을 해나가면서 문제를 푸는 거야. 근데 요 가정한 거 계산 한 번만 해볼게. 요거 암산 가능하세요? 넘겨서 양변 나누는 거. A 몇보다 크죠? A 2분의 1보다 크죠? 요거 넘겨서 양변 나누시면 A 2분의 1보다 작죠? 그럼 봐봐. 내가 아까 그랬지. 여기가 얘가 양수랬잖아. 지금 1번 상황에선 양수의 절대값 씌우면 그대로라 그랬죠? 해서 이 식을 다시 적을 때 이 식을 그대로 적으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2번 상황으로 와봐. 2번 상황에선 얘가 0보다 작으니까 얘가 음수인 거죠? 그럼 음수에다가 절대값 씌우면 요거를 반대로 적으셔야 돼요. 해서 여러분들은 똑같은 식을 적을지만 다르게 적혀요. 이게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절대값이 보통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 넘겨서 푸는 건 쉽죠? A는 4 나오고 넘겨서 푸는 건 쉬워요. A는 마이너스 3 나와. 그래서 두 개 더해 주시면 괜찮습니다. 두 개 더해 주세요. 원래는 이 정도까지는 거쳐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구한 답이 진짜로 답이 맞는지 확인 한번 해주셔야 돼. 봐봐. 내가 얘를 이렇게 풀기 위해서 한 가정. 얘는 마피아야 라고 한 가정이 요거거든. 그럼 얘는 가정에 부합하는 답인지를 찾으셔야 돼서 정말로 4는 2분의 1보다 큰 답인가를 찾으셔야 돼요. 4는 2분의 1보다 크죠? 해서 얘는 답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답이 0 이런 거 나왔잖아요. 0은 답이 아니에요. 왜? 0은 2분의 1보다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4보다 큰 건 답이고 마찬가지로 이 답도 답이 맞는지 찾으려면 정말로 2분의 1보다 작은지를 보셔야 돼요. 작으니까 답이죠. 그래서 얘는 두 개 더해 주시면 돼요. (18쪽) (19쪽) 질문 있습니까? 20쪽, 21쪽. 질문 없으면 쉬었다 할게요. 혹시 알구전 책 없는 사람? 네. 책 없는 사람 한 분?
아, 시간이 안 나네. 시간이야, 보세요.
그렇지. 말한다. 제가 잘못한 수 있어. 진짜 그러면 어떡해? 그러면 장례식 갈 거야? 내가 왜 거기를? 장례식을 가야지. 왜? 가서 올 거야 너? 그런다. 다음 나 1년밖에 안 가. 이렇게 돼. 나 처음 봤을 때 찍었어. 거기랑 물려가지고 같이 몇 개월 됐어? 별로 안 됐어. 1년 오. 2, 3년 보내서 재밌을 것 같아. 2, 3까지 된다는데? 그거는 케빈 혼자만 생각해. 내가 말할게. 아 맞다 됐지. 잠시만. 몇 시? 우리 알구전 지난번에 진도 나가던 거 조금만 마저 합시다. 얼마 안 남아서. 한 30분 정도면 될 것 같고, 남는 시간에는 뭐 숙제하시든 틀린 거 고치든 아니면 그 혹시 초록색 책도 있어요? 지우 빼고 다 있어요? 초록색 책? 거기서 모르는 거 추가로 질문하시든 뭐 아무거나 할게요.
아, 나도 알고 좀 그러지. 알고전이 없어. 요즘 고등학생 언니 오빠들이랑 한창 축제 기간이라고 바쁘던데 혹시 축제하는 학교 없습니까? 저희 학교 축제예요. 없어요? 단합해요. 단합도 없어요? 그래? 지금 한창 단합 많이 했다. 민준아, 학교에서 반 단합을 해. 그럼 그날 학원 와야 돼? 안 와야 돼? 아, 그래? 올 거야, 학원? 아, 그래? 기훈아, 단합을 해. 학원 와야 돼? 안 와야 돼? 아이고. 나 옛날에는 무슨 단합대야 학원 와야지 막 그랬는데 이제는 많이 내려놨어. 그래. 이들도 사람인데 학원 얼마나 빠지고 싶겠냐. 그 핑계로는 많이 빼야지. 내가 그래도 선생님인지라 학원 안 와도 돼 이렇게 말은 못하겠다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잠깐 복습 한 번만 할게요. 우리 지난번에 허수라는 걸 처음 배웠어요. 허수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숫자예요. 상상 속의 숫자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허수는 i라는 것으로 대표될 것 같아요. 요 i 앞에 숫자를 붙여서 뭐 1i, 2i, 3i, 4i 뭐 이렇게 가는데 그냥 i 붙으면 다 허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i라는 걸 먼저 좀 생각해 보자. i가 뭐라 그랬어? i는? i라는 애는 두 번 곱하면 몇 되는 수가 i야? 이거는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 정의기 때문에. 두 번 곱하면 몇 되는 게 i야? 두 번 곱하면 마이너스 1 되는 게 i야. 그럼 우리 방금 3-1 배웠으니까 약간 3-1 느낌으로 한번 적어볼게.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을 구하라.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적어야 돼? 해석부터 해볼까? 두 번 곱해서 몇 되는 수? 마이너스 1 되는 수라는 거지. 두 번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수라는 거지. 그럼 그거를 적을 때는 어떻게 적냐면 이렇게 적어요. 이게 한글로 적은 거고 이제 기호로 적은 거의 차이인 거야. 두 번 곱해서 몇 되는 수? 마이너스 1 되는 수. 근데 그런 수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두 개 있죠? 그래서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 있어요. 근데 수학자들이 저 기호를 저렇게 적기가 싫은 거야. 매번 적을 때마다 너무 귀찮아. 그래서 이 루트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를 i라고 씁시다 라고 약속을 정한 겁니다. 이걸 i라 그래요. 그래서 얘는 플러스 i, 마이너스 i 이렇게 두 개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i 두 번 곱하면 몇 된다고? 마이너스 1 된다고. i라는 것 자체가 이걸 i라고 부르는 거야. 두 번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수를 i라고 부른다. 지난 시간에 딱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55쪽 보세요. 55쪽에 지난번에 위에 예제 중에 첫 번째 줄은 제가 수업 시간에 하고 집에 간 걸로 아는데 두 번째 줄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로 가볼게요. 다음 수의 제곱근을 구하세요 인 거야. 그럼 마이너스 36의 제곱근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거든. 그럼 요거 한글로 먼저 해석 한번 해보자.
두 번 곱해서 몇 되는 숫자? 마이너스 36 되는 숫자. 그럼 우리가 기호로 적을 때는 어떻게 적어? 두 번 곱해서 마이너스 36 돼요. 이렇게 적는 겁니다. 아니라고? 두 번 곱해서 마이너스 36 돼요. 이렇게 적는 거야. 다만 부호가 플러스 부호 하나 있고 마이너스 부호 하나 있고 이렇게 적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돼. 근데 내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어. 우리 루트 안에 여러분 루트 10이라고 하면 얘가 4 곱하기 3이잖아. 근데 루트 안에 있는 4는 밖으로 뽑아낼 수 있다 그랬죠. 얘가 앞으로 나오면서 몇으로 바뀌어요? 얘가 앞으로 나오면서 2로 바뀌는 거야. 그죠? 2 루트 3 이렇게 바뀌는 거였잖아. 마찬가지로 여러분 루트 안에 마이너스 1 곱하기 3이죠? 마이너스 3은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도 밖으로 뽑아낼 수 있다 그랬어요. 이걸 뽑아내면 뭘로 바뀌냐? i로 바뀐다고 그랬거든요. 요 정도로 기억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문제 풀기에 제일 편할 거예요. 그럼 보세요. 자, 마이너스 보이죠? 앞으로 뽑아내. 그럼 몇으로 바뀌어? 이게 i로 바뀌고 남는 건 루트 36 이렇게 적을 수 있다고. 그럼 얘도 봐봐. 마이너스 앞에 있죠? 마이너스 달려있죠? 그리고 마이너스를 뽑아내는 순간 걔가 뽑아내면서 i로 바뀌고 루트 36 이렇게 바뀐다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바꿔요. 루트 36 몇이죠? u. 그래서 플러스 u가 2, 마이너스 u가 2 이렇게 두 개 적으시면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마다 글씨 쓰는 습관이 좀 다르다 그래야 되나? 저는 글씨를 좀 이렇게 흘겨 쓰는 편이거든. 해서 여러분 혹시 I 글자 어떻게 적어요 지금? I 어떻게 적어요? 점 이거예요? 이거 사람마다 되게 다 다르게 적거든. 혹시 이렇게 적는 사람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점 찍는 사람? 약간 본인 취향에 맞는 기호를 잘 개발해봐. 난 I를 정말 여러 방법으로 다 적어봤는데 결국에 정착하게 된 건 약간 이렇게 적는 걸로 나는 결국에 정착하게 된 것 같아. 넘어갈게요. 중요한 내용 아니니까 넘어가고. 자, 5번 i의 거듭제곱이라고 한 장 넘기시면 i의 거듭제곱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위에 별표 한 번만 쳐볼게요. 별표 한 번만 쳐볼게요. 그리고 우리 종이 없죠? 제가 종이 한 장 드리겠습니다. 노트 있는 사람 노트 쓰셔도 되는데. 우리 흔히 말하는 노가다. 노가다라는 말 알아? 노가다라는 말 알아? 노가다? 노가다. 근데 저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 이 문제 노가다 해요 라는 표현 정말 싫어하거든요. 해서 저는 수업 시간에 노가다라는 표현을 뭘로 바꾸냐면 신성한 반복 작업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게 수학에서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거를 노가다라는 세 글자로 폄하하지 마세요. 신성한 반복 작업, 성스러운 반복 작업, 홀리 프랙티스 뭐 이런 식으로 부르시면 돼요. 자, 우리 노가다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저랑 같이 적으시면 돼요. 나는 사실 얘들아 솔직히 졸라 잘해. 니들 천천히 적응되라고 시키는 거니까 천천히 적어봐. 저랑 똑같이 적으세요. I라고 적어봐요. I는 사실 I입니다. 첫 번째 줄은 별거 없어요. 그냥 I는 I 이렇게 적으세요. 자, 두 번째 줄에는 I 제곱이라고 한번 적어보실래요? I 제곱. I 제곱이라고 적으시고 요거를 풀어서 I 곱하기 I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I 곱하기 I.
그러면 이거 몇 될 것 같소? i 곱하기 i는. 아까 했죠? 마이너스 1 됩니다. i는 2번 곱하시면 마이너스 1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줄에는 i의 세제곱이라고 적으실게요. 그럼 얘는 옆에다가 i 곱하기 i 곱하기 i라고 i를 3번 적어주세요. 그럼 얘는 뭐 될 것 같아? 얘는 몇 될 것 같아? i 2개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라며. 그럼 마이너스 1 곱하기 i는 마이너스 i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i 4제곱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i 4제곱. 그럼 얘는 i 곱하기 i 곱하기 i 곱하기 i겠죠? i 4번 곱한 거겠죠? 그럼 얘는 몇 곱하기 몇이에요? 이게 2개 곱하면 마이너스 1 되고 얘도 2개 곱하면 마이너스 1 되고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1이라고 적으세요. 자, 여러분 다녀오세요. 조심. 여러분한테 그거 흰 종이 왜 드렸냐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 밑에 줄에 뭐 적을 것 같아요? i 5, 6, 7, 8, 9, 10, 11, 12에서 12제곱까지 본인이 지금 적어서 계산 한번 해보실게요. 근데 참고로 예를 들어 내가 5제곱 보여주면 이거 이제 5번 적을 필요는 없어. 너무 팔 아프잖아. 이거 5번 적을 필요는 없고 요 정도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 i 4제곱에다가 i를 한 번 더 곱한 거거든요. i 5제곱은. 근데 우리 i 4제곱이 1인 걸 배웠죠? 그래서 얘는 1 곱하기 i가 되니까 사실 그냥 i다. 요 정도로 적어주실 수 있다. 자, 12번까지 고! 12번까지 고! 천천히 할게요. i 7제곱이 얘거든요. 요거 마이너스 i라고 적자. 곱하기 i 하나 더 있는 거죠. 근데 i가 2개 만나면 마이너스 1 되잖아. 그게 마이너스가 하나 더 있으니까. 그렇지. 오, 다 잘해. 리안아, i의 11제곱 뭐라고 적은 거야?
다시 적어. 그거 아니야. 여기 볼게요. i 7제곱이 마이너스 i죠. 그럼 여기 i 7제곱을 마이너스 i라고 적어봐. 여기 마이너스 죠. 그럼 곱하기 i 하나 더 있는 거죠. 곱하기 i는 i 2개 곱하면 몇이라고? 마이너스 1. 거기에 마이너스가 하나 또 있어. 그럼 몇이에요? 1이에요. 그래서 여기부터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9부터 다시. 여러분 12번까지 다 하신 분들은 저랑 똑같이 한번 그림 그려보실래요? 이렇게 동그라미 4개만 그려봐요. 우리 첫 번째부터 우리 결과값만 한번 적어봅시다. 첫 번째 줄 보면 결국에 i죠. 첫 번째 줄 1제곱은 2제곱은 걔가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마이너스 i가 되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1이 되죠. 여러분이 적어놓은 거 보고 대답해 주세요. 다섯 번째 거 뭡니까? i. 여섯 번째는 마이너스 1, 일곱 번째는 마이너스 i, 여덟 번째는 다시 1, 아홉 번째는 i, 열 번째는 마이너스 1, 열한 번째는 마이너스 i, 열두 번째가 1이에요. 해서 여러분 결과값만 보면 얘네 네 개가 이거 다음에 다음,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처음으로, 다시 다음 돌아가서 처음으로 이렇게 계속 반복되거든. 해서 여러분 i의 거듭 제곱이 이 네 개가 돌아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애가 누구냐면 얘요. 얘. 요걸 기억해 주세요. i의 4제곱은 1입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문제 풀기가 정말 용이합니다. 여기까지만 메모하시고 덮을게요. 아니야, 덮기 전에 계산 몇 번 시켜볼까? 그럼 덮기 전에 봐봐. i의 16제곱은 i의 4제곱을 다시 4번 곱한 거지? 지수법칙 괜찮아? 요 정도? 근데 i의 4제곱이 우리 몇이라 그랬어? 1이라 그랬으니까 얘는 1의 4제곱인겨. 해서 얘는 계산하면 1 이렇게 되는 거야. 항상 기준이 4거든. 4의 배수 기준이야. 은서야 생일 13일? 예를 들어 13제곱을 봐봐. 13제곱 13은 4의 배수니? 4의 배수 아니야. 그러면 4의 배수를 끊어주세요. 12가 4의 배수고 여기에 i가 한 개 더 있는 거죠? i의 12제곱은 뭐 되게? 방금 했죠? 왜? 나 틀렸어? 아, 네. i의 12제곱은 1되고요. 거기에 i가 하나 더 있으니까 i 이렇게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i의 31제곱이 있다고 치자. 31은 4의 배수인가? 아니라고. 그럼 4의 배수 근처에서 끊어줘. i의 28제곱이 4의 배수고 여기에 i가 3번 더 있는 거죠? i의 28제곱은 뭐 될까? 천천히 해, 빨리 해. 천천히 해? 천천히 하자. i의 28제곱은 i의 4제곱을 다시 7번 제곱한 거고 i의 3제곱 곱한 거죠?
i 4제곱이 몇이에요? 1. 그럼 1을 7번 곱해봤자 1. 그럼 남는 건 i 세제곱만. 근데 i 세제곱도 앞에서부터 세보면 하나, 둘, 세 번째니까 마이너스 i 이렇게 적고 끝내셔야 해요. 여기까지 적고 덮을게요. 오 5번의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5번 문제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같이 한번 해볼게요. 우리 방금 i를 거듭 제곱한 거를 배웠어요. 제가 여기 지우긴 했는데 여러분은 적어놓은 거 보면서 하세요. 봐봐. 요거를 제가 계산을 좀 해볼게요.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 i는 i죠. 근데 두 번째 거에서 i 제곱을 봐봐. 여러분 적은 거 보고 하셔도 돼요. i 제곱 몇이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1로 된다 그랬거든. 그래서 얘는 2랑 곱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바뀌겠죠? 세 번째 거 볼까요? i 세제곱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i 세제곱 뭘로 바뀐대요? 마이너스 i. 그럼 마이너스 i 곱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3i 이렇게 바뀌겠고요. 네 번째 거 볼게요. i 4제곱이거든요. i 4제곱은 1이기 때문에 1 곱하기 4 하시면 4 이렇게 바뀌겠습니다. 그 다음 4개 한번 적어보세요. 자, 본인 스스로 한 번만 적어봐요. 제가 적은 거랑 한번 맞춰보세요. 이렇게. i가 4제곱하면 1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요 i 문제는 사실 4랑 되게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내가 얘를 4개씩 한번 끊어볼게. 내가 그래서 일부러 8개까지만 적은 건데 4개씩 한번 끊어서 요 4개끼리만 한번 계산을 해볼게. 자, 실수끼리만 더하세요. 마이너스 2 더하기 4 하면 2죠. 허수끼리만 더하세요. 마이너스 2i 이렇게 계산되거든요. 요 4개가. 요 4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실수끼리만 더해보세요. 마이너스 6 더하기 8은 몇입니까? 2죠.
5i 빼기 7i는 마이너스 2i 이렇게 돼요. 오, 4개씩 끊어서 계산하니까 다 같은 답이 나와.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야. 내가 문제를 좀 바꿨어. 몇 번까지야? 100번까지야. 그러면 진짜로 이거를 100개 쓰라는 뜻은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4개씩 끊어서 계산해 봤더니 똑같은 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규은아, 이런 게 몇 개 생길까? 4개가 이렇게 바뀌었어.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는 100개가 있어. 그럼 이런 게 몇 개 생길 것 같아? 맞아요. 25개씩 생기겠죠? 해서 2-2i가 몇 개 생긴다? 25개 생긴다 라고 하시면 되고, 분배 법칙 하시면 50-50i 이렇게 답을 적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왕 계산하는 건 100개 정도 하면 좋아요. 12개 하는 건 별 쓸모가 없을 것 같고. 6번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6번으로 넘어가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거 배웠어요. 3 플러스 4i라고 하는 복소수에다가 이렇게 위에 줄을 치잖아. 이게 켤레복소수라는 건데 얘의 부호 반대를 찾아달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켤레복소수는 3 마이너스 4i 이런 게 켤레복소수라 그랬지요. 오늘은 켤레복소수의 성질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겁니다. 이거 뭐라 그래야 되지? 우리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볼까요? 오늘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데이트를 하기로 했어. 그래서 데이트한다고 예쁜 옷 샀는데 오늘 흰색 옷을 입고 나왔단 말이야. 근데 오늘 뭐 먹지 하다가 오늘 마라탕을 먹으러 가기로 한 거야. 그래서 마라탕을 막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데 흰색 옷에 빨간색 국물이 튄 거야. 실수로 흘렸다고 치자. 실수로 툭 쳐서 흘렸어. 근데 그거 가만히 두면 어떻게 돼요? 흰색 옷에? 흰색 옷에 빨간 국물 튀었어. 이렇게 쏟았어, 실수로. 가만히 두면 어떻게 돼요? 번지잖아요. 스며들고 번지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약간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요 위에다가 여러분 약간 식용유 같은 걸 이렇게 쭉 들이부은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편하냐면 안쪽에 스며든다고 생각하세요. 보세요. 여기 전체에다가 켤레복소수를 씌우면 어떻게 되냐면 알파에 스며들고 베타에 스며들어요. 저 기호에는 스며들지 않거든요. 기호 자체는 방수라서 여기는 켤레복소수를 붙이고 그런 개념이 없어요. 안에 있는 숫자에다가 하나씩 스며든다고 생각하세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공식 외울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봐봐, 바로 적용해 볼게. 우리 승모가 바로 따라하는 걸 보여주지. 승모야, 여기다가 켤레복소수 이렇게 쓱 부었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렇게 된다고. 그지? 알파에 스며들고 베타에 스며드는 거예요. 기호만 빼시고. 까지 괜찮아? 나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번엔 곱하기에다가 해볼까요? 자, 곱하기에다가 이렇게 한 번에 씌웠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알파에 붙고 곱하기 베타에 따로 붙어요. 됐니? 나누기도 마찬가지고요. 나누기도 한번 보실래요? 자, 알파 나누기 베타가 있어요. 여기 전체에다가 이렇게 켤레복소수를 씌우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아래에 있는 거 각각에다가 스며들어요. 알파 바 그리고 베타 바 이렇게 적어요. 요 네 가지가 켤레복소수 성질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러면 6번의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게. 6번의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참고로 읽을 때는 이게 그냥 막대기라 그래서 바라고 읽으시면 돼요. 알파바 더하기 알파바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바
더하기 베타 베타바. 인수분해 해볼 건데 인수분해의 기본은 공통인수로 묶는 거야. 리언아, 얘랑 얘한테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기호가 뭐 있지? 알파? 알파 바라고 읽어요. 알파 바 이렇게 공통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앞에 거 묶어보면 알파 남고 뒤에 거 남는 건 베타 남고 요 정도 적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유야, 얘랑 얘는 공통인 거 뭐 있어? 베타? 베타 바 있죠? 그럼 베타 바로 묶어주시면 앞에선 알파 남고 뒤에서는 베타 남을 것 같아요. 남는 거 그냥 깔쌈하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랬더니 민준아, 여기도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도 알파 플러스 베타 있죠? 두 개 뭐 하셔야 돼요? 다시 또 묶어주시면 돼요. 한 번 더 묶어줄게요. 자, 봐봐. 알파 플러스 베타 빨강으로 다시 묶어주게 되면 앞에서는 뭐가 남니? 알파 바가 남고 더하기 뒤에서는 뭐가 남니? 베타 바가 남겠지? 오예. 여기까지는 사실 켤레복소수 공식 하나도 쓴 거 없고 그냥 인수분해만 했어요. 이제 쓸게요. 우리 아까 여기 봐봐요. 여기다가 이렇게 마라탕 콩물 쓱 부어주면 각각에다가 스며든다 그랬잖아. 그럼 거꾸로 봐봐. 이미 스며든 걸 사실 다시 하나로 합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적어도 괜찮습니다. 시연이 괜찮?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를 거기 문제에서 알려줬으니까 계산 한번 해볼게. 자, 우리 복소수 요거 더해보자. 실수끼리 더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허수끼리 더하면 i 더하기 마이너스 2i니까 마이너스 i 이렇게 되거든. 요게 지금 알파 더하기 베타지. 그럼 오른쪽에 적혀있는 얘는 여기다가 뭐 한 거? 켤레복소수를 이렇게 씌우세요. 켤레복소수 이렇게 씌우세요니까 켤레복소수 이렇게 씌우라는 거죠. 여기다가. 거의 다 했어요. 그럼 여기다가 켤레복소수 씌우면 뭐 되게? 여기다가 켤레복소수 씌우면 마이너스 1 플러스 알파 이렇게 이거 부호 반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무슨 공식? 이거 곱셈 공식 중에 무슨 공식? 합차 공식. 은서야, 앞에 거 제곱하면 그렇지. 자, 뒤에 거 i 제곱하면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 그걸 빼셔야 합차 공식이죠. 그래서 계산 결과값은 2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그냥 제가 푸는 거 구경하세요. 내가 봤을 때 우리는 지금 학교 단합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우리는 우리 반 단합 대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삭막한 분위기는 내 탓은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나 다른 반이랑 수업할 때 한 번도 이런 적 없는데 지금 여러분들끼리 너무 이게 어색해가지고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우리 반 단합 대회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수업하지 말까요? 우리 과자 가져와서 과자 파티나 하고 놀까? 하고 자기소개. 우리 각자 서로 MBTI 맞추기나 해. MBTI 맞추기 할래?
혹시 저 한번 맞춰봐요. 나 어제 뒷반에서 너 설마 들은 건 아니지? 들은 건 없죠? 뒷반 애들이랑 했는데 정확하게 저를 맞춰버리더라고요. 나 그렇게 간파하기 쉬운 성격 아닌데. 혹시 MBTI가 뭔지는 알죠? 저 첫 글자 뭘 것 같아요? 아니야? 수업이나 해? 알았어, 대답하기 싫구나. 그래, 이것도 대답하기 싫구나. 저 수업이나 할게요. 자, 복소수 Z라고 하면 여러분 복소수는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A 플러스 BI 이렇게 실수랑 허수가 같이 있는 이런 형태거든요. 해서 Z를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저기다가 대입해줘요. 대입 한번 해볼게요. 대입하면 3 곱하기 A 플러스 BI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2 곱하기 근데 이제 여기 괄호 안에는 뭐 적으셔야 돼요? Z 바니까 천레복소수를 적어야 돼. 해서 A에 마이너스 BI 부호 반대로 바꾼 거 이렇게 계산하시고 이게 2 플러스 15i 됩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죠. 전개 한번 해볼게요. 전개해서 실수끼리 적어보시면 여기서 3a 나오고 여기서 전개하면 마이너스 2 3a 마이너스 2a니까 그냥 계산하면 a 나오네. 여기는 3b 플러스 2b 하니까 계산하면 5bi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2 플러스 15i 되는구만. 해서 a는 2고 b는 3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끝날 것 같아요. 넘어가자. 왜 이렇게 문제 하나하나가 고비냐? 발전? 우진아, 발전하고 싶어? 발전하기 싫어? 발전하기 싫으니까 안 할게. 발전하기 싫으면 안 할게. 넘어가고요. 59쪽. 근데 59쪽은 발전하기 싫어도 발전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59쪽은 좀 봅시다. 질문 하나만 합지요. 오늘 이 페이지 배우시면 복소수 끝인데 질문 하나만 합지요. 저거 두 개 곱하면 혹시 몇이라고 생각합니까? 루트 2랑 루트 3 곱하면 루트 6이죠. 혹시 이 중에 아니에요. 저는 마이너스 루트 6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 없죠. 보통 그냥 곱해서 루트 6이죠. 맞아요. 봐봐. 루트 두 개를 곱하면 자 봐봐. 그럼 내가 이렇게도 적어볼게. 루트 A랑 루트 B를 곱하면 일반적으로는 뭐가 돼요?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얘랑 2, 3 곱해서 6 적었듯이 얘도 둘이 곱해서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일반적으로는 저렇게 됩니다. 근데 엄청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저렇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가 안 되냐? 루트 A랑 루트 B를 곱했을 때 어떨 때 아주 특별할 때는 이거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날이 있어요. 아주 특별한 날에. 그 순간을 외우셔야 돼요. 어떨 때 마이너스가 생기는지. 어떨 때 마이너스가 생기냐면요. A가 음수고 B도 음수인 상황에서 요 계산을 할 때는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요. 이 특별한 순간을 외우셔야 돼요. 그럼 질문 하나만 하자. 자, 만약에 내가 A가 양수고 B는 음수야. 그때 얘네 둘을 곱하면 플러스 나와 마이너스 나와 이때는 이 순간에 루트 A랑 루트 B를 곱하면 결과값이 루트 AB가 나와 마이너스 루트 AB가 나와 뭐 나올 것 같아? 플러스 나와. 내가 말했죠. 일반적으로는 다 플러스 나와. 근데 어떨 때만 둘 다 마이너스일 때만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거야. 얘는 둘 다 마이너스야? 그건 아니잖아. 한쪽만 마이너스잖아. 그때는 그냥 플러스 나와. 보통은 다 플러스 나와. 아주 특별할 때 언제만? 둘 다 음수일 때만 튀어나와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요거 외워주셔야 해요.
혹시 왜 생기는지도 보여드릴까요? 왜 생기는지도? 궁금해? 궁금해? 안 궁금해? 말 걸지 마? 알았어. 말 안 걸게. 두 번째, 나누기 하실 때가 조금 더 어려워요. 봐봐. 루트 A를 루트 B로 이렇게 나눠. 그럼 여러분 나누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루트 하나로 합쳐서 적고 B분의 A 적으면 돼. 일반적으로는 그냥 나누면 돼. 숫자로 한번 보여줄까? 루트 2로 루트 3을 나누면 여러분 이거 몇이라고 생각해? 루트 이렇게 적고 2분의 3이라고 적으면 돼. 일반적으로는 플러스야. 근데 아주 특별한 순간에 마이너스가 붙을 때가 있어. 지금 윗줄도 그렇고 아랫줄도 그렇고 마이너스가 붙는 순간은 되게 특별하거든요. 그래서 이 순간만 외우세요. 얘는 언제 마이너스가 붙냐면 분자는 양수인데 분모는 음수일 때 마이너스가 붙어요. 나머지 부호에서 전부 하나도 안 붙어요. 이때만 붙어요. 그러면 시연이한테 이렇게 물어봐야지. 이렇게 적으면 대충 뭔 느낌인지 이해되죠? 양수거든요. 이때 마이너스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우진아, 분모는 양수인데 분자는 음수예요. 이때 마이너스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이때도 그냥 플러스예요. 이때도 플러스 나오고. 분모 음수인데 분자도 음수예요. 이때 나누면 앞에 마이너스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이때도 플러스예요. 오직 어떨 때만? 분모가 음수고 분자는 양수일 때 이때만 마이너스가 생겨요. 요거 부호를 외워주셔야 돼요. 요거는 중간고사 시험범이긴 한데 기말고사 그리고 2학기까지 꾸준히 쓰는 거기 때문에 요거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왜 만들어지는지 설명해 드릴 수 있기는 한데 사실 몰라도 돼. 이제 뭐 중학교 3학년 되는 니들이 뭐 그렇게까지 어렵게 하실 필요 없어. 대충 해, 대충. 너 걔랑 친하다며, 강건. 건이는 이거 배웠을 거 아니야. 걔도 몰라. 여러분 친구 중에 이거 공통수학 막 선행한 애들한테 가서 물어봐. 잘 몰라. 몰라도 돼. 그럼 문제는 어떻게 푸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봐봐. 요거 두 개를 곱하면 일반적으로는 루트를 이렇게 한 번에 적은 다음에 안에 있는 거 두 개를 곱하게 되어 있어. 안에 있는 거 두 개 곱해볼게. 곱해보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10 곱하면 이렇게 되거든. 근데 여러분 책을 봐봐. 제가 적은 거랑 똑같이 생겼나요? 책을 보시면 제가 적은 거랑 똑같이 생겼나요? 안 똑같이 생겼어요. 책에는. 제가 적은 거랑 뭐가 달라요? 책에는 거기 분명히 여기에 마이너스 붙여 있는 게 보일 거야. 내가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마이너스 붙는다 그랬어. 언제? 곱하기는 언제? 둘 다 음수일 때. 즉 여기 들어있는 얘랑 여기 들어있는 얘랑 이거 둘 다 음수일 때만 마이너스가 붙거든. 그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얘가 음수야? 0보다 작겠지. 얘도 음수야? 그럼 얘도 0보다 작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넘겨줘요. x가 몇보다 작아? x가 5보다 작고. 요거 넘겨줘요. x가 몇보다 커? x가 2보다 커.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참고로 근데 이렇게 하면 답이 틀리긴 한데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니네 어려울까 봐. 이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 풀이 보시면 제가 적은 답이랑 답이 다를 거예요. 여러분 풀이에는 뭐라고 적혀있냐면 여기 밑에
등호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요식 형태를 다시 볼게요. 얘들아, A랑 마이너스 A가 같을 수 있니? A랑 마이너스 A가 같을 수 있어? 예를 들어 1과 마이너스 1이 같은 숫자야? 아니야. 근데 같을 수 있어. 딱 하나의 숫자만. 누구? 0은 그게 가능해. 그래서 얘가 부호가 잘못되더라도 이쪽 양쪽이 0이면 가능하거든. 해서 여기 있는 요 숫자가 0이면은 이 식이 성립하긴 해요. 그래서 x가 5도 돼도 되고 얘가 0일 수도 있어서 x가 2도 될 수 있어요. 요렇게 답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수박바 같네. 자, 한 번 더 풀어볼게요. 봐봐요. 얘를 얘로 나눴죠? 얘 나누기 얘를 했죠? 그래서 루트가 하나로 합쳐졌어요. 일반적으로는 합쳐서 그냥 적으면 끝이에요. 근데 거기 책에 보시면 앞에 뭐가 생겨 있어? 마이너스가 생겨 있어. 이 마이너스가 생기는 게 되게 특별한 순간이라 그랬어. 언제? 나누기 할 때는 잘 보세요. 분모에 있는 b는 음수고 분자는 양수일 때거든. 해서 여기서 보시면 분자는 양수여야 되니까 x-1은 0보다 크겠죠. 그리고 분모는 음수여야 되니까 x-3은 0보다 작겠죠. 넘겨서 적으면 x는 몇과 몇 사이? x는 1과 3 사이. 근데 하나만 추가해 줄게. 봐봐. 양쪽이 부호가 뿔이고 마고 부호가 달라도 같아지는 방법이 있어. 두 쪽 다 0, 0이면 되거든. 해서 분자를 0으로 만드는 x값 몇? 1. 1은 가능한 겁니다. 해서 여기만 등호 넣어 주실게요. 규은아, 지금 내가 한 말 알겠어? 혹시 그런 생각을 안 들어? 그럼 얘가 0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은 안 들어? 그런 생각은 안 들어? 얘가 0일 수도 있잖아요. 들어요. 고맙다. 고맙다. 그래, 지금 은서가 내 수업을 위해서 막 열심히 이렇게 수업 이렇게 동조해주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얘들아, 우리 숫자에 분모가 0인 숫자는 없어요. 이거 앞으로 기억하시면 좋아요. 분모가 0인 숫자는 없어요. 항상 어떤 숫자가 0이라는 건 분자가 0이라는 거지 분모가 0인 숫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끝내시면 돼요. 이 문제가 이게 끝이 아니기는 해. 이걸 풀어야 되는데 우리 방금 이거는 센 할 때 했던 거 한 번만 복습해보자. 너네 요 사이에 있는 숫자 하나만 생각해볼래? 요 사이에 있는 숫자 하나만 생각해볼래? 내가 맞춰볼까? 2 생각했지? 그죠? 지금 2 말고 딴 거 생각하면 약간 특이한 사람이거든요. 그럼 봐봐. 여기 2 대입하잖아? 2 빼기 1은 양수야 음수야? 양수. 여기 2 대입하잖아? 2 빼기 3은 양수야 음수야? 음수. 그리고 내가 양수면 어떻게 꺼내라 그랬어? 그대로. 음수면 어떻게 꺼내라 그랬어? 반대로. 해서 2개 더하시면 몇 대요? 2개 더하시면 2대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남는 시간에는 숙제하셔도 되고 모르는 거 물어보셔도 되고 그림 풀다가 잘 안 되는 거 하셔도 나 근데 뭐 하나만 물어볼게. 내 거 MBTI 말고 니들 거 뭐 하나만 물어볼게. 혹시 여러분 중에 E 손 들어봐요. E. 저 MBTI E예요. 한 분, 두 분, 한 분, 두 분. 나머지 I군요, 다. 그러실 것 같았어요. 사실 두 분이나 있는 게 신기하네. 하나도 없을 줄? 그러면 맞춰볼까? S.
N. N. S? 오. S. 오, 야, 나 지금 다 맞췄어. 5번째 맞췄어. N. 그냥 혹시 여러분 아닌데 맞는 척 해주는 거 아니죠? N 맞죠? N. 준서야, 준서 N이지? 아, 진짜 나 맞춘 거 맞아? 진짜 N이야? 승모 N이죠? 아, 나 쟨 좀 모르겠는데? 우진아. S. 맞다고 해주는 거야, 뭐야. 근데 이거 어떻게 10명을 다 맞추지? 사실 근데 NS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저한테는 I가 좀 더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아니, MBTI에서 솔직히 NS가 난 가장 안 중요한 것 같기는 해. 잠깐만, 그 다음, F 손 들어봐. F. F 계세요? F 한 분, F 두 분, F 세 분, F 세 분이에요? 네 분? 네 분? 그래, 제가 최대한 기억해 볼게요. F는 조심해줘야지. 우리 F는, 근데 내가 쌉쌉쌉쌉쌉쌉 T라서 사실 공감대 그런 거 잘 못해요. 내가 진짜로 공감대 형성을 잘 못하는 편인데, 나는 그래서 슬픈 영화 보고도 막 잘 감정이 없는 편인데, 제가 잘 해볼게요. 마지막, P. P 누구시죠? 너 P라고? 내려. P. 그래. 근데 MBTI는 여러분 사실 살다 보면 되게 많이 바뀌거든요. 저도 지금 엄청 바뀐 편인데, 사실 나는 공부하기에는 P보다는 J가 훨씬 좋은 성격이라고 생각해서, 공부하다 보면 바뀐다 얘예요? 근데 인생은 사실 P처럼 사는 게 좀 더 행복하긴 한데, 어쩔 수 없이 공부하다 보면 좀 바뀌는 것 같긴 해. 예, 한 14분 남았는데